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일정과 출입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험 보기 전, 보는 도중, 그리고 본 다음으로 나누어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안내만 하면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왜 해서는 안 되는지도 그 이유까지 가급적 같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문사회 계열이기 때문에 10월 1일 토요일 오후조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고사장에는 1시간 전인 2시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내가 시험을 어디서 보는지 정보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정보들은 9월 28일 수요일에 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니까요. 그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고사장 입시 시간인 2시까지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오전 시간에 오더라도 수험표를 보고 입장시키기 때문에 교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오전 논술 끝나고 오후랑 교차 타이밍의 그 정문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오시는 것은 조금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절차가 있고 그리고 고사장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12시를 넘어서 캠퍼스 내 진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사 당일에 학교 내에는 잠깐 여러분들 뭘 먹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2시 넘어서 조금은 오전 학생들과 피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도 끝나고 바로 귀가하도록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학교 근처가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기에 여러분들은 오후조기 때문에 오전조에 퇴실까지 겹치면 더욱 혼잡합니다. 그래서 교내 차량 진입은 절대 불가하고요. 학생들을 이제 데려다주고 싶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교내 출입은 절대 안 된다는 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작년에 정문 기준으로 좀 멀었던 고사장 하나를 한번 거리뷰로 찍어본 겁니다. 신촌역부터 가면은 중간에 발열 체크장도 들리고 간다고 가정하면은 30분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 나중에 고사장 발표되면은 한번 찍어 보시고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를 가진 수험생만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학부모님들은 차량뿐만 아니라 직접 들어오시는 것도 통제가 되니까요. 이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편하자고 막는 게 아니고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가 제공하는 대학별 전형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같이 오시는 외부인 분들의 협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준비물은 총 3가지입니다. 신분증, 수험표, 그리고 필기구인데요. 앞으로 뒤에 장표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은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증은 발급 신청 확인서를 포함해서 인정을 받고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적으로 인정받지만은 시험의 현실적 여건상 여러분들은 전자기기를 모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고요. 기한 만료 전 여권 가능하고 학생증은 이름, 사진 등등 모든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인정을 받습니다. 청소년증도 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수험표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반드시 A4 용지 사이즈로 단면 인쇄를 해야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앞면에는 수험표만 나와야 되고 뒷면에는 깨끗한 여백이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뭔가를 적어 온다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이면지에다가 인쇄해 온다거나 이러면은 부정행위 처리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수험표 앞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여러분들이 출결 확인할 때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 당일에 와보니까는 실수로 이면지에다가 출력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 정문 밖에 근처에 24시간 프린트 카페가 있습니다. 꼭 그곳에서 깔끔한 수험표를 뽑아서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수험표는 신분 확인 마치면은 감독위원이 모두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필기구입니다. 필기구는 검정색 필기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펜이든 연필이든 사인펜이든 샤프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답안지 상단에 마킹을 할 일이 있는데 마킹을 해야 되니까는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반드시 그걸로만 마킹하는 거 아니니까는 컴퓨터용 사인펜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정 가능하니까 지우개라든지 수정 테이프 등등 지참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필수는 아니지만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물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식물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초콜릿 등등은 지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담긴 음료수, 물 등은 가능하고요. 시험 볼 때 감독의 확인받고 책상 위에 둘 수 있습니다. 뭘 확인하느냐? 뚜껑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지만은 음식물 페트 라벨에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전자기기는 갖고 오실 거겠지만은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서 가방에 넣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일체형 배터리가 많아서 본인은 껐다고 생각했는데 전원이 꺼지지 않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계는 여기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 문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요약하면은 단순히 시간만 볼 수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계를 궁금해 하는데 감독위원들이 시간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뒤에서 그 점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사전유라든지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읽을 거리들 갖고 올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에는 가방에 넣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귀마개를 간혹 쓰고 싶어 하시는데 이 귀마개는 감독위원이 한번 확인한 다음에 써도 된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28일 수요일 날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고사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내가 어느 고사장이고 어떻게 가고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들려야 하는 발열 체크 장소는 어디인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또는 친구들이 발열 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장면을 찍은 영상 사진입니다. 1번과 같이 학교에 들어온 다음에 지정된 발열 체크 장소에 들려서 안내에 따라 줄을 서서 들어간 다음에 손 소독을 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마치게 됩니다. 온도 체크 결과 이상 없으면은 저희가 이상 없음 표식을 스티커로 붙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배정된 고사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3번 사진처럼 중간에 길을 못 찾겠다. 저희 캠퍼스 곳곳에 안내위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어딘지를 물어보시면은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요. 4번 사진처럼 고사장 건물에 도착을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텍스트화 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 한 장을 받아서 각자의 고사장으로 입실을 하게 됩니다. 발열 체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코로나19 증상이 발견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한 3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한 번 더 2차 체크를 하게 되고요. 2차 체크 결과 정상이 확인되면은 앞선 학생과 마찬가지로 배정받은 고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2차에서도 고온이라든지 약간의 증상이 발견되었다. 그럴 경우에도 시험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안내에 따라서 최초에 배정된 고사장이 아닌 별도의 고사장으로 안내를 받고 그곳에서 따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시에 시험 시작이기 때문에 1시간 전까지는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입시를 하게 되면은 좌석 정리, 신분 확인, 소지품 회수, 답안지, 연습지, 문제지 배부 등 절차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시까지 입시를 완료해 주시고요. 시험이 시작한 이후에는 절대로 고사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좌석이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사장 도착하면은 감독의 안내에 따라서 빈 좌석에 차례차례 앉으면 되겠습니다. 간혹 고사장 사정에 따라서 다른 고사장으로 이동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전혀 이상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입실한 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셔야 되고요. 감독위원이 신분 확인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이럴 때 말고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주셔야 합니다. 혹시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가지고 온 신분증이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스마트패드로 여러분들을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 있는 거 아니니까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시험 공정성과 신분 확인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소지품을 모두 걷게 되는데요.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전자기기는 모두 다 종료를 하셔가지고 꺼진 걸 확인하고 가방에 넣어서 감독위원 안내에 따라서 한쪽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는 도중에 모여져 있는 가방에서 벨소리가 울리거나 또는 진동이 울리면 나중에 확인 후에 부정행위 처리되니까 꼭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제출을 하시고요. 제일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책상 위에 둘 수 있는 물품은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는 반드시 둬야 되고요.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나는 시계를 보겠다. 그럼 감독위원의 허락을 받은 아날로그 시계를 둘 수 있습니다. 귀마개 마찬가지고 밀폐 용기에 담긴 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문사회 계열은 답안지 한 장 그리고 연습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은 그 답안지와 연습지 상단에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빼먹지 마시고 모두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인문사회 계열 답안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상단에 시험 전에는 이 상단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집 단위, 성명, 수험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은 하단에 마킹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꼭 컴퓨터용 사인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표시된 모든 부분들은 검정색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필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을 쓸 땐 연필이 가능합니다. 문제지는 총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문제지를 받게 되면은 바로 푸는 게 아니고 모든 고사장의 수험생들에게 배부가 끝날 때까지 보지 않고 답안지 연습지 하단에 가려두고 대기하다가 시험이 3시에 시작할 때 감독위원의 사인에 맞춰서 그때 다 같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임의로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중의 유의사항입니다. 답안지 작성할 때는 답안지는 스캔 처리되기 때문에 접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겠고요. 작성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채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꼭 한 장만 쓸고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쓸 얘기가 많아도 한 장을 넘길 수는 없고요. 이는 수험생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정된 규정입니다. 답안지 교체는 할 수 있는데 시험이 끝나기 30분 전까지만 허용을 해드립니다. 옮겨 적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소한 오기재는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등으로 이제 고쳐서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인문사회 계열은 반드시 답안지에 표기된 번호에 해당하는 답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은 말보다는 뒤에서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작년의 인문사회 계열 문제 기출이고요.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쓰게 될 답안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답안지에는 1-1을 써야 되는 구역, 1-2의 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답안지 영역에다 맞춰 써야 되고요. 1-1의 내용을 1-2에 쓰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답을 잘 써도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답안 작성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단일 종류의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펜이든 연필이든 샤프든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시작한 그 펜으로 끝까지 써야 되고요. 중간에 펜과 연필을 바꿔 쓴다거나 또는 검정색이 아닌 펜을 쓰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수험생이 채점자에게 본인을 어필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있는 형평성 차원에서의 규칙입니다.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지우개, 수정 테이프 등등 개인 사용 가능합니다. 이 내용들이 답안지 작성 관련 결격 사유입니다. 답안지 본문에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쓴다거나 또는 답안과 무관한 내용, 특히 교수님께 편지 이런 거 절대 안 되겠고요. 검정색 이외의 필기 답을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격 처리됩니다. 필기 혼용 역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쓴 정보를 보고 감독위원이 우측 상단에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절차가 시험을 시작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절차를 겪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과정에서 수험표와 여러분의 신분증 그리고 위에 작성한 정보를 확인하고 감독위원이 이상이 없으면은 우상단에 사인을 해준 다음에 수험표는 회수해 가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시작하기 전에 출결 확인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 확인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지는 A3 사이즈로 이렇게 생겼고요. 사람당 한 장만 제공됩니다. 더 줄 수는 없고요. 물론 뒷면까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 연습지 외에 내 수험표의 뒷면 또는 내가 따로 가져온 연습지, 노트 등등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행위 처리되고요. 대신에 문제지에 필기하는 것은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게 시험 남은 시간들인데 고사장별로 감독위원들이 개별로 통지합니다. 즉 고사장마다 벽시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감독위원들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고사장별로 시험 시작 시간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총 허용 시간은 120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계가 없는 경우든 시계가 있든 감독위원이 총 4번 여러분께 시간을 안내해 줄 겁니다. 시험 종료 1시간 전인 4시부터 30분 전, 10분 전, 5분 전 남은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요. 나는 그 시간 외에도 지금 시간이 궁금하다 하는 경우에는 조용히 손을 들고 문의를 하시면은 감독위원이 친절히 남은 시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락을 받은 아날로그 시계는 책상 위에 둘 수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하게 되면은 끝날 때까지는 퇴실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정말 긴급한 환자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진의 확인을 거친 후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종료 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은 손에서 펜을 놓고 손을 내리고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가 모두 회수될 때까지 조용히 대기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종료했는데도 답안지를 계속 쓴다거나 또는 감독위원이 그만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답안지, 문제지, 연습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회수가 됐다고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회수된 답안지 등등이 매수가 맞는지 확인이 완료되어야지 퇴실이 가능합니다. 감독위원이 이제 퇴실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제출했던 개별 소지품들을 잘 챙겨서 퇴실하시면 되고요. 특히 신분증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도중에 책상 위에 올리기 때문에 간혹 시험 보는 동안에는 이제 방해가 되니까는 책상 서랍에 뒀다가 집에 갈 때는 놓고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신분증 꼭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발열 체크 장소에 들리실 때 개별적으로 비닐봉투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비닐봉투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간 발생한 쓰레기들은 모두 수거하셔서 각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이제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니까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28일 수요일 연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논술 고사장 정보 및 수험생 유의사항 한 번 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의 좋은 성과가 있길 역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